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9월부터 2019년도 6월까지 중국 북경경대학교를 다녀온 송서영입니다. 저는 짧지만 강했던 저희 중국 생활을 임팩트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살면서 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질문인 여러분들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에 꼭 한 번쯤은 대답을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아예 차라리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던가 첫사랑을 만나서 예쁘게 혹은 멋지게 꾸미고 나타나 나를 놓칠 수 없게 만드는 상상을 꼭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2018년도 9월 중국 시절로 돌아간다고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외국인들이 질문 들어준다고 하면 어떤 대답을 하실 건가요? It's okay? 아니면 No thank you? 이런 질문이 가장 일반적인 대답이죠. 하지만 저는 You're so handsome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잘생겼죠? 반해가지고 제가 꼭 이 나라, 친구 나라의 말을 꼭 배워야겠다고 생각했고 중국어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중국에서 처음 만나게 된 친구는 알렉스라는 글자가 잘렸네요. 알렉스라는 친구인데 이제 이 알렉스라는 친구랑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과제도 맨날 만나서 같이 하던가 항상 같이 붙어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친해졌지만 언어의 벽을 완전히 허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손에서 그 파파땡이라고 하는 번역기를 절대 놓칠 수 없었고 바디랭귀지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의미가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공통된 언어의 절실함을 살갗으로 와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인 친구를 사귀면은 중국어를 빠르게 는다는 소문이 듣고서 정말 단순무식하게 종이에 중국인 친구를 찾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이면 좋겠습니다. 라는 포스터를 적어서 건물 내 기둥마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채영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친구도 얼떨결에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이 좋게 이 중국인 친구와 연락이 닿아서 서로의 멘토가 되기도 하고 멘티가 되기도 하면서 정말 친해진 친구 중에 한 명이 또 되었습니다. 이제 글로 배운 그리고 눈으로만 익힌 중국어랑은 다르게 정말 현실감 있던 중국어로 이렇게 자신 없던 저의 중국어 실력은 정말 나날이 향상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중국어로 좀 말을 걸어주었으면 좋겠고 밥 먹었냐고 항상 물어봤었으면 좋겠는 그런 자신감이 생길 때쯤 이제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들이 한국을 가고 싶어서 한국으로만 돌아가겠다 할 때 저는 난 한국 안 가고 이제 이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외국 여행을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저희 긴 여행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국 앱을 통해서 기차와 숙소를 예약하고 마침 여행 첫날 떠나기 전에 근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여행 예약자명에 여권상의 영어 이름이 아니라 저희가 한자 이름을 적어놔가지고 그 이후로 기차를 탈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밤 11시 마지막 기차였을 뿐만 아니라 이 기차를 놓치면 저희가 예약했던 그 후의 모든 일정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직원 한 분이 여기 입석 한 몇 자리가 남았는데 이거라도 탈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전 당장 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이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15시간이 걸리는 기차를 입석으로 가게 된 거예요. 좌석으로도 가기 힘든 거리를 15시간 입석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기차를 타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걱정과는 다르게 정말 중국 기차 속은 한 동네 이웃 주민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씨를 먹으라고 나눠주기도 하고 막 밖으로 보이는 도시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정말 이웃처럼 서로 살아가기 바쁜
길거리 사람들과는 달리 정말 정이 넘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따뜻함이 녹아있는 그 좁은 곳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더 좋게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낯설음과 그 낯설음 속 어려움은 어떻게 승화시키는지는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잡는다면 그 어떠한 길이라도 울퉁불퉁해도 꼭 그 길이 지름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같은 목적지를 가는 한 사람을 기차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 사람과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정말 속 깊은 얘기까지 말이 잘 통하진 않지만 꼭 마음으로는 잘 통하는 그런 친구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하다 딱 그 종점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웨이신이라는 중국 카카오톡이죠. 그래서 그거를 주고받고 이제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이제 저희는 한 손으로 짐을 끌고 한 손으로 모르는 길에 대한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유적지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딱 그 유적지 앞에서 외국인은 이 표를 사전에 구입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 딱 붙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떡하냐. 우리 그럼 일단은 숙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숙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숙소 주인이 이제 이 기차에서 만났던 그 웨이싱 주고받았던 그분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놀랐을 뿐더러 너무 기뻐가지고 당장 이 사건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냐 먼저 이것 좀 해결해 달라 해가지고 이제 저는 그 분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예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유적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하이를 시작으로 해서 장가리도 갔다 오고 이렇게 대만 가고 이렇게 하이안까지 이렇게 쭉 중국을 남부 쪽을 이렇게 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같이 간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보고 다른 감정을 공유하며 공통점을 찾기도 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매일 밤 다른 하루를 보냈습니다. 타국에서 만나 낯선 환경을 함께 극복해가면서 유대감이 쌓이고 정이 더 깊어지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약 1년간 유학 생활이 다 끝나갈 때쯤 다시 한번 이 친구들과 한 달간 일본 여행을 다녀오며 아쉬움을 달래기로 하였습니다. 오사카도 갔다 오고 도쿄 그리고 나라라고 하는 곳까지 3주 동안 약 일본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 정말 중국은 많이 커버린 저에게 동심을 심어주었고 자꾸 떠오르게 하는 첫사랑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한번 떠올리면 계속 생각나는 그런 좋은 기억들로 가득합니다. 나에게 설마 일어나겠어 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하고 예측하지 못한 찰나에 들어오는 순간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설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앞으로 펼쳐질 나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잠시 접어두시고 색다른 도전으로 상상만 하던 비전을 펼쳐보면 세계란 무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